안녕하십니까, 정전화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은 나훈아 선생님 관한 얘기와 윤여정 선생님에 관한 얘기, 그리고 TV조선에 관한 얘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나훈아 선생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이 유튜브가 저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아요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날 미국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텔리상이라는 올해가 그러니까 42회 되는 시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여정 선생님도 똑같이 미국에서 상을 받았죠. 그런데 TV 예능 부분에 관한 상이 바로 이 텔리상입니다. 이 보면 TV 작품 중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을 주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바로 TV 예능 부분 은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 TV 작품에 대한 최고의 시상식이죠. 전 세계적으로 작품이 이번 그 대회에서 한 12,000여 개의 작품이 출품이 되어서 그 중에서 은상을 나훈아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자, 지난 나훈아 선생님이 바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작년 추석 때 KBS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때 참 많은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참 침체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훈아 선생님이 그 KBS 그 프로에 출연료 전혀 받지 않고 그 공연을 국민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전혀 돈과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때 바로 전국적으로 많은 시청률을 그때 20% 후반대입니까? 그렇게 시청률이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어게인, 그러니까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런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그 명절 기간을 계기로 삼아서 최고의 위로와 또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그 공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출품된 이 12,000개의 작품 중에서 또 심사위원은 역시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00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전문가들의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전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시상 결정을 내려서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상을 받게 되었죠. 자, 거기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작, 창의, 창조, 아주 새로운 것을 내용을 해서 담아서 무대에 올린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한 가수가 국민들을 위해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모두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모든 것을 다 직접 주관을 해서 만들었던 공연 프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거리 응원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어떤 곽광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러한 가수가 무대를 출연료 돈 한 푼 안 받고 그 모든 무대 설비 조명 설비 장치를 기획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배경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유진양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직접 총괄해서 기획 감독해 가지고 그 무대를 만들었었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코러스라든지 이런 백댄스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총괄해서 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 디테일하게 감독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총체적인 거는 나훈아 선생님이 직접 다 주관해서 무대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내용도 그때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 국내 사정을 음악 속에 담아서 반응을 했었죠. 자, 정말 우리 국내 가수 중에 그 돈을 전혀 돈 받지 않고 그런 무대를 국민에게 선물한다라는 그러한 가수 정말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 물론 연예인들이 기부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물론 나훈아 선생님도 지난번 대구 그 코로나 초창기 발생 때 그 1억을 선뜻 기부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무대에는 자주 갔지는 않지만 한 분씩 가질 때 그 엄청난 무대 기획 공연을 팬들과 또 지난 그때 어게인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훌륭한 무대를 국민들에게 선사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스탠리상의 은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훈아 선생님을 가왕, 물론 노래도 잘하고 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술 음악계에서 존경할 수 있는 나훈아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역시 한국인 최초로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그 오스카상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무대에서 그 수상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말하는 그 재치와 모든 것으로 또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윤여정 선생이 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4월 25일 날 제135주년 이화여고 기념식 에서 여고 출신 동창생들에게 주는 이화인상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받은 상이 바로 유관순 선생님과 유관순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없죠. 유관순 선생님이 열사가 바로 이화여고를 이화여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상식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혼자만의 자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화여고 졸업한 것이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혼자만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화여고를 나왔다는 것 마음속에 영원한 자랑스러운 이화인은 바로 유관순 선배님인데 그런 훌륭한 선배님이 있어서 참 좋은 세상에서 또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때 직접 아직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고 그 여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상식에 동생이자 또 이화여고 동창인 동생 윤여순 동생이 대신 수상을 상패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거나 또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동창생에게 주는 상이 바로 이화인 상인데 이번에 윤여정 선생님이 그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얘기 이거는 속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는 199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바로 지금까지 김기영 감독님의 미개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개봉되지 않았고 왜 개봉이 안 되었느냐 하면은 그때 이 김기영 감독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개봉을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바로 제목은 죽어도 좋은 경험이라는 내용인데 바로
윤여정 선생님이 주연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사회의 막장 드라마를 사회의 문제점을 제가 요즘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거와는 조금 동떨어지는 내용은 아닌가. 그래서 김기영 감독이 조금 미뤄둔 작품이 아닌가, 개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천사여 악녀가 되라, 이런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됐죠. 30년 만에 이제 정식으로 개봉을 하기로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이 바로 이제 그 1990년도 죽어도 좋은 그 경험.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조금 하죠. 그런데 7월 달에 극장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을, 줄거리 내용이 잠깐 보면은 남편의 실수로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엄마인 윤여정 선생님이 남편의, 그러니까 외도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명자가 이제 서로가 남편을, 그러니까 아들 실수로 잃은 아버지를 복수를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그 윤여정 선생님 역할이죠. 그리고 남편이 외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명자라는 배우, 그러니까 명자라는 극중 인물이죠. 이탄미 배우, 서로 남편을, 생명을 앗아가기로 공모하고 또 무자비한 복수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막장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령대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하는 TV 드라마와는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여성이 같은 목적을 가진 여성들의 그 연대,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두 여인이 연대를 해서 펼쳐나가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뒤에 그 감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상을 받은 텔리상 받은 것과 윤여정 선생님의 이화인상 받은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봐주시고, 또 7월 달에 죽어도 좋은 경험이라는 윤여정 선생님의 주인공으로 개봉되는 영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TV조선에 대한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TV조선에 그 지난번에 아내의 맛 그 사건, 함소원의 아내의 맛 사건 있었죠.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함소원이 사과를 개인 인스타에 올렸던 그 내용을 삭제를 했다라는 내용을,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가 공감하고 싶어 하고 또 해야겠다 싶은 것은 뭐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인 문제와 또 우리 전유진 양의 문제, 그리고 또 연예계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관심이 없는 내용이라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의 말 폐지로 인해서 그 T조 김민배 대표가 한 얘기를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도 관리상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아내의 맛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김민배 사장이. 자, 그런데 지난 5월 28일 날,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토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TV 시청률이 3월 달 대비해서 4월 달 이렇게 하고 5월 달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시청률이 급락하게 됩니다. 자, 얼마가 시청률이 급락했냐 하면은 최저 12%에서 18%, 20%까지 이렇게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T조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TV조선은 연령층이 40대 이상, 60대 이상이 제일 많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40대 연령층의 연령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이 아내의 맛이 내려졌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웃기고 있구나. 참 얘들 그렇게 하면 백날 지나도 그래 결국 그렇게 해서 시청자가 무섭다라는 것을 제 속으로 한번 느껴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월 28일 날 있었던 시청자위원회에서 또 함소원으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과할 때도 그때 T조에서 확실한 깨끗한 사과를 안 했죠. 관리소의 에피소드, 함소원의 에피소드에 관련해서 관리 제대로 못한 점 사과한다. 모든 것을 함소원한테 미루는 듯한 남의 탓만 하는 그러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많은 시청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과 공정성 모두 공격을 받음으로써 결국 위기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그 부분은 아내의 맛에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는 부분은 그 함소는 공정성하고는 문제가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하고 부풀려서 하고 이렇게 과장된 표현 이런 것이지. 그리고 미투에서 바로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되었던 거죠. 그것을 그로 인해서 저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과 공정성 때문에 모두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결국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 조작으로 의혹으로 번진 상태가 참 너무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스스로 아내의 맛과 그 다음에 미투와 관련해서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래서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사과를 했었더라면 아마 그보다는 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개인이라면은 그냥 진실된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탕감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방송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다시 또 T조에 얘기를 해 준 거죠. 절대 더 이상 사과 안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T조 시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합리화시켜서 변명이 뭐냐 하면 40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T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듀서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명확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청자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또 계속 T조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디어 TV조선의 시청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일개 언론사를 망하고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것보다 올바른 방송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송 6월 12일부터 하는 거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건 역시 뭐냐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결혼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복수가 펼쳐지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이거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제작은 해놨었는지는 한
100%는 안 했더라도 한 6, 70%는 아마 녹화를 해놨었겠죠. 그런데 또 막장을 드라마로 올립니다. 이런 방송사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요즘 어떤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날이 갈수록 막장을 만들어내서 시청률을 올리고 돈벌이 하려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방송사들이 지금 뭐 지상파 공중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청자는 시청률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청률이 가장 큰 가르침이고 위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 표시가 바로 이제 TV조선 시청률을 10%, 20%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동안에 제가 누차 이 T조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방송했던 보람이 드디어 이제 정말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듣고 그나마 보람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